안녕하세요. 히오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전력 측정, 그 첫 번째 강좌로서 가변속 모터의 동적 전력 평가 스킬업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워 아날라이저의 출시 연도와 정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히오키는 1987년에 처음으로 파워 아날라이저를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 인플레이션을 견인한 시장은 인버터, 에어컨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EV 시프트에 의해 차량 전체의 계측에서 파워 아날라이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농기계, 트럭, 건설기기,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전동화가 활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 계측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이 인버터 계측을 하는 상황이 증가했습니다. 계측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계측이 어렵다는 의견을 자주 듣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바로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인버터의 계측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의 앞 단계에서는 인버터 및 모터와 같은 부품 단위의 효율과 손실 평가는 테스트 벤치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인버터 입출력의 고전압을 직접 연결 가능한 파워 아날라이저에 연결하고 대전류 측정은 전류 센서를 이용해 그 출력을 파워 아날라이저에 연결하여 전력을 측정합니다. 동시에 모터 출력의 토크 회전 펄스를 취득해 모터 파워를 측정합니다. 효율은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의 비율로 계산하고 손실은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의 차이분으로 계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효율 기기의 손실을 1% 정확도로 평가하려면 계측기의 측정 정확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1% 정확도로 평가하고 싶으니 계측기는 1%보다 높은 정확도로 측정하면 될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한 자릿수 이상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효율 90%인 인버터 손실을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인버터는 100kW를 입력하고 90kW를 출력합니다. 목표는 손실 10kW를 1% 정확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측정 정확도 1% 계측기를 사용해 손실을 측정하면 손실의 측정 정확도는 10kW 플러스 마이너스 1.9kW입니다. 다시 말해 손실의 측정 정확도는 19%에 상당합니다. 이래서는 목표한 1% 정확도를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측정 정확도 0.05%인 측정기를 사용한 경우 손실 측정 정확도는 0.95%가 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효율 기기일수록 손실 평가에 필요한 측정기에는 높은 측정 정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용 인버터와 모터의 계측에서는 비접촉식으로 안전하게 전류를 계측할 수 있는 전류 센서가 사용됩니다. 전류 센서에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센서를 골라봤습니다. 왼쪽의 전류 센서는 오실로스코프와 조합하여 파형 관측 용도로 사용되는 클램프-온 프로브입니다. 가운데 전류 센서는 고정압도, 인버터 전력 계측용 커런트 프로브입니다. 클램프식이기 때문에 배선을 절단하지 않고 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오른쪽은 더욱 높은 정확도로 전력을 계측할 수 있는 관통형 커런트 센서입니다. 파형 관측 용도와 전력 계측 용도에서는 측정 정확도의 10배 이상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인버터 계측 용도에서는 인버터 스위칭 주파수와 더불어 기본파 주파수도 저주파부터 kHz급까지 변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버터 계측용 히오키 전류 센서는 넓은 주파수에서 진폭 정확도와 위상 정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의 재현성을 좋게 하기 위해 뛰어난 온도 특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파형 관측 용도에서는 스위칭 파형의 상승의 응답을 상세히 보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주파수 대역이 넓고 상승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측정 용도에 따라 전류 센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파워 아날라이저의 전력 계측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워 아날라이저에서는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을 순간적으로 고속 샘플링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들 파형을 순간적으로 곱해서 순시 전력 파형을 생성합니다. 교류의 경우 한 주기분의 순시 전력 파형을 시간 평균화한 것이 유효 전력이 됩니다. 전압과 전류의 의상차를 세타라고 하면 유효 전력은 교과서의 이론식대로 전압 실육합 곱하기 전류 실육합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아집니다. 결론은 파워 아날라이저로 유효 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정확한 진폭과 위상 특성으로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을 충실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실제 인버터 계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쪽 그래프는 실제 인버터 출력 시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입니다. 전압은 PWM 파형이고
전류는 다소 들쭉날쭉하지만 정연파에 가까운 파형입니다. 이들 파형을 FFT 해석한 결과가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전압과 전류 둘 다. 주성분은 기본파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와 그 고조파입니다. 전압은 수 메가헤르츠까지 넓게 성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류는 스위칭 주파수의 약 10배보다 높은 성분은 극히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은 PWM 파형 등 외국 파형의 전력 측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를 주파수 개념에 빗대어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 주파수 성분을 지닌 외국 파형이라 하더라도 같은 주파수 성분의 전압시료값, 전류시료값, 위상차의 코사인을 곱하면 그 주파수의 유효전력이 산출됩니다. 이처럼 각 주파수별 유효전력을 전부 더한 것이 외국 파형의 유효전력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파수에서 전압시료값이 존재하더라도 같은 주파수에서 전류시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주파수의 유효전력은 제로입니다. 인버터 출력 전력에 대해 정리하면 그래프와 같습니다. 인버터 출력은 파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모터 회전에 기여하는 기본 주파수와 그 고조파 성분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와 그 약 10배 주파수까지의 고조파 성분입니다. 이들 성분을 다 더한 것이 전체 유효전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위칭 100kHz의 SIC 인버터 측정의 경우 측정 대역 1MHz인 측정기를 고르면 되는 걸까요? 답은 노입니다. 일반적으로 측정기의 측정 대역은 마이너스 3dB의 상한 주파수로 규정됩니다. 인버터 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스위칭의 약 10배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류 센서와 파워 아날라이저의 측정 대역은 그보다 훨씬 넓은 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스위칭 주파수 성분과 그 고조파 성분은 측정기의 위상 오차가 원인으로 측정 정밀도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인버터 출력 전력의 측정 오차 요인이 됩니다. 인버터 출력은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류 센서와 계측기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 파형 형태나 효율 측정 값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워 아날라이저의 저역통과 필터로 대역을 좁혀 기본파를 메인으로 효율을 평가했을 때와 광대역으로 효율을 평가했을 때를 비교하면 인버터 효율과 모터 효율에 수퍼센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정답은 계측 목적에 따라 적절히 구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효율 측정의 목적은 손실 측정입니다. 다시 말해 인버터나 모터에 의한 전력 변환으로 각각 얼만큼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지, 즉 발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용도에서는 전송되는 전력 일부인 기본파 성분만 봐서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손실과 발열 평가는 고조파의 전력 손실도 포함해서 광대역 전력 측정한 결과를 통해 예측합니다. 광대역으로 정확한 전력 측정을 하려면 전류 센서와 파워 아날라이저의 높은 성능이 요구됩니다. 한편으로 토크나 회전수 등 모터 출력에 기여하는 전력은 기본파 성분입니다. 인버터 출력에 포함되는 고조파 전력은 모터 내부에서 손실이 되어 유효하게 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파 성분 입력에 대해 얼만큼 효율적으로 모터가 동작하는지를 평가하려면 기본파 성분의 전력을 베이스로 손실 평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기본파 성분의 전력은 파워 아날라이저의 고조파 해석의 1차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값을 계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대역 유효전력과 기본파 유효전력을 동시에 측정하면 그 차이분으로써 고조파 성분의 유효전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 모터 제어에서는 이처럼 다각적인 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트러블 사례를 통해 효율과 손실 측정값이 흔들리는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아날라이저는 결선마다 동기 소스를 임의로 측정 채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기 소스로 선택된 채널의 제로 크로스 타이밍을 연산의 구분으로 삼아 전력 연산됩니다. 이때 인버터의 입력 측 결선과 출력 측 결선에서 선택된 동기 소스가 다를 경우 전력 연산의 구분 타이밍이 입출력에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측정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효 전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연산 구분 타이밍이 어긋난 상태에서는 연산된 효율과 손실의 편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대책으로서 인버터의 입력과 출력의 동기 소스를 모두 AC 쪽 채널로 통일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효율 측정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버터 효율 측정 시 편차를 비교한 사례로서 동기 소스를 인버터의 입력과 출력에서 각각 설정했을 때와 입력과 출력에서 통일했을 때의 예시를 표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동기 소스를 입력과 출력에서 통일했을 때 효율의 편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효율과 손실 측정값이 흔들리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 PWM 전압에 고조파 성분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버터 계측의 특유한 문제입니다. PWM 전압은
수십 mHz 정도까지 넓게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에일리어싱 현상이 발생합니다. 에일리어싱에 대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500kHz 샘플링 주파수에 대해 450kHz 입력 신호가 입력된 경우 에일리어싱에 의해 마치 50kHz 신호가 입력된 것처럼 관측됩니다. 에일리어싱을 주파수 축으로 생각해보면 샘플링 주파수의 2분의 1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으로 되접어 돌아오듯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측정에 악영향을 줄까요? 만약 에일리어싱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측정기를 사용하면 전압은 에일리어싱합니다. 여기서 저주파까지 접혀 돌아온 주파수 영역에서 원래부터 존재하던 전류 성분과 접혀 돌아온 전압 성분이 중첩되어 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유효 전력이 측정되어 편차와 측정 오차가 됩니다.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고 편차와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일리어싱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측정 대역보다 충분히 고속으로 샘플링하는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역 통과 필터를 설정해서 대역을 제한해서 사용합니다. 다만 측정 대역을 제한하면 광대역으로 측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대역 측정과 에일리어싱 방지는 동시에는 양립할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계측기 제조사가 어떤 식으로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히오키 파워 아날라이저 PW3390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PW3390은 500kg 샘플 퍼 세컨 샘플링 성능으로 측정 대역은 200kHz입니다. 인버터 출력 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100kHz까지 고른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 100kHz 이상에서는 일부러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 회로를 형성해서 급격히 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설계 단계에서 성능을 고안함으로써 광대역 인버터 계측 성능을 지니면서도 편차의 원인이 되는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일리어싱 방지 기능이 있는 측정기와 없는 측정기로 인버터의 효율을 측정해서 편차를 비교한 예시를 소개합니다. 측정 대상은 SIC 인버터로 50kHz로 스위칭했습니다. 측정기에는 샘플링 주파수 10MHz이고 전압 측정 대역은 10MHz로 에일리어싱 대책이 안 된 파워 아날라이저입니다. 측정기 B는 샘플링 주파수 15MHz이고 전압 측정 대역은 5MHz로 에일리어싱 대책이 되어 있는 파워 아날라이저입니다. 측정 결과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봐주십시오. 시간적인 편차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에일리어싱 대책이 된 측정기 B가 더 적은 편차로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긴 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균화를 통해 편차에 대처했으나 이와 같이 편차를 줄임으로써 평균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의 재현성과 더불어 작업의 효율이 향상됩니다. 효율 맵을 작성할 때는 측정 포인트가 수백 포인트에 달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측정 대상의 발열량도 줄어드므로 측정 대상의 쿨링 다운 타임이 단축됩니다. 결과적으로 효율 맵을 더 단시간에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을 실시했는데도 값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개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측정기의 에버리지 기능을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에버리지 기능을 사용할 때는 측정값의 응답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따라서 측정값의 응답성과 안정성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목적에 맞게 에버리지의 강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트러블 사례로서 효율과 손실 측정값이 예상한 값과 다른 경우에 대해 원인과 대책을 소개합니다.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전류 센서와 토크 센서의 0.5차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류 센서와 토크 센서는 둘 다 미세하게 0.5차가 존재합니다. 대책으로서 0.5차를 줄이기 위해 0점 조정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전류와 토크가 0점인 상태, 즉 측정 대상의 전원을 끄고 동작하지 않는 상태로 두고 0점 조정 키를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키를 누른 시점에서의 0점 오프셋 값이 강제적으로 0점으로 측정되도록 오프셋 보정되는 0점 조정이 동작합니다. 0점 조정의 빈도는 가능하다면 매일 한 차례 측정 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효율과 손실의 측정값이 예상과 다른 두 번째 원인으로는 측정기의 측정 주파수 대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측정 예시는 계측기의 측정 대역 폭과 인버터 효율 측정 결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처럼 계측기의 측정 대역 폭이 부족하면 인버터 효율은 쉽게 측정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버터 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스위칭의 약 10배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류 센서와 파워 아날라이저의 측정 대역은 그보다 훨씬 넓은 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책으로서
저역 통과 필터로 필요 이상으로 측정 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전류 센서와 파워 아날라이저의 측정 대역이 충분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재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계측기의 고조파에서의 이상 특성에 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버터 출력에서 고조파 전력은 부하인 모터 등의 영향 때문에 저역률이 됩니다. 저역률의 경우 측정기의 작은 위상 오차가 큰 유효 전력 오차로 이어집니다. 측정기의 고조파 위상 오차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도움이 되는 성능과 편리한 기능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파워 아날라이저 본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조파 저역률 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참조 지표가 바로 제로 역률 시의 유효 전력 주파수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 이름처럼 제로 역률 시에 얼마나 정확하게 유효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 역률 시의 유효 전력 주파수 특성은 각 파워 아날라이저 제품의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품 선정 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오키는 각 파워 아날라이저의 제품 컨셉에 따라 제로 역률 시 유효 전력 주파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목적에 맞는 특성을 지닌 측정기를 선정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파워 아날라이저 본체뿐만 아니라 전류 센서의 위상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류 센서든지 고조파에서는 반드시 위상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고조파 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전류 센서의 위상 오차를 파워 아날라이저 쪽에서 적절히 보정하는 기능이 위상 보정 기능입니다. 히오키는 자사에서 개발하는 전류 센서에 대해 위상 특성의 대표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시에 각 센서에 맞는 적절한 보정 설정 값을 파워 아날라이저에 설정함으로써 파워 아날라이저와 전류 센서를 조합해 사용 시 측정 대역 내의 위상 오차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조파 스위칭에 의해 파워를 제어하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분야의 전력 측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파워 아날라이저 PW8001은 전류 센서의 개별 조정값에 맞는 위상 보정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효율이 크게 오르고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 아날라이저의 제로 역률 시의 성능 향상과 전류 센서의 위상 보정이 실제로 인버터 효율 측정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자사 제품인 PW6001, PW3390, 3390으로 실측 비교해봤습니다. 전류 센서는 세 기종 모두 CTU841을 사용했습니다. PW6001과 PW3390은 위상 보정 기능을 사용했고 3390은 위상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PW6001과 PW3390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고 3390은 효율에서 약 0.5%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kW 모터의 0.5%는 500W입니다. 이것은 100W 전구 5개 분량의 열량에 해당하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이처럼 인버터 계측에 사용하는 기기를 올바르게 선정하면 더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나 모터의 고효율화 개발에 있어서 정확한 계측을 통해 올바른 평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PW8001에 탑재된 편리한 기능으로 자동 모드의 효율 손실 연산 기능을 소개합니다. 전동 모빌리티, 축전 시스템 및 바이폴라 전원 등 한정된 에너지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쌍방향 전력 변환기가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변환기의 성능 평가에서 전력 충전대와 방전대는 효율 연산식과 손실 연산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평가에서는 측정과 해석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EV에서 자주 보이는 1인버터 2모터 시스템 등은 에너지 변환 패턴이 더욱 번잡합니다. 이럴 때 편리한 기능이 PW8001에 탑재된 자동 모드의 효율 손실 연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전력 측정 상태에서 효율 손실의 연산식을 자동으로 전환하면서 실시간으로 효율과 손실을 연산 표시에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쌍방향 전력 변환 거동을 빠르게 따라가 연속적으로 효율과 손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해석의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파워 아날라이저는 설정 항목이 너무 많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편리한 것이 간이 설정 기능입니다. 간이 설정 기능은 결선마다 대표적인 측정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파워 아날라이저의 각종 설정을 선택 대상에 적합한 설정으로 일괄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측정 대상이 인버터 출력인 경우에는 화면에서 PWM을 선택하여 각종 설정 항목이 PWM 전력을 측정할 때 적합한 설정으로 일괄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고 정량적인 평가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주요 지표를 통해 적절한 제품을 선정합니다. 간이 설정 기능을 이용해 빠르게 설정을 끝냅니다. 전류 센서의 위상 보정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효율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입력과 출력에서 동기 소스를 통일시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0점 조정을 실시합니다. 측정 결과가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적절히 에버리지를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확실하게 체크하면 계측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히오키 코리아로 연락 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